안녕하세요. 황영빈입니다. 이번 산불TV 주제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영양제에 관해서 질문 몇 가지만 좀 받아보겠습니다. 꼭 먹어야 하는 필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큐틴이나 이런 것들은 필수에 속하진 않아요. 먹으면 좋기는 한데 꼭 먹어야 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엽산이랑 비타민 D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엽산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는 엽산은 여성분들이 엽산이 체내에서 엽산이 부족하면 아기가 신경관 결손이라는 기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당연히 되게 중요한 영양제가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햇빛으로는 절대 합성을 할 수가 없는 영양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비타민 D를 안 드시는 분이 있으면 검사를 보면 꼭 결핍이 나오거든요. 이게 비타민 D가 정상치가 30에서 100인데 비타민 D를 안 드시면 10대 아니면은 심하면 한 자릿수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핍이기 때문에 꼭 먹어야 한다고 꼽는 영양제 중에 하나로 꼽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양제가 도움이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생활습관 요인이나 여성의 나이를 역행할 만큼 효과가 크지는 않아요. 많은 연구들에서 영양제에 대한 효과를 볼 때 뭐 난자 질 향상, 뭐 또는 뭐 수정률 향상, 뭐 좋은 배아, 상급 배아가 좀 많아진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효과가 좋다고 나타난 그런 영양제들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생아 출생률까지는 올린다 내지는 대규모 연구까지 일관성 있게 다 높진 않아서 모든 뭐 전문의들이 다 일관성 있게 권고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이들 임신을 위해서 뭐 다른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한약도 드실 거고, 뭐 각종 뭐 뜸치료든지 아니면은 뭐 비싼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것보다는 효과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만약에 뭔가를 더 노력을 하고 싶다, 뭔가에 조금 더 돈을 쓰고 싶다 그러신다면 이제 증명이 된 그런 영양제의 핵심 성분들을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을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자들이 보통 태어났을 때 난자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 형태가 원시 남모세포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진짜로 배란될 때까지는 3개월간의 성숙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우리가 먹는 영양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꾸준히 받기 때문에 3개월을 보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정자가 아예 없는 데서 새로 생성되는 데까지는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영양제를 드시면 그거에 반영이 된 정자들이 3개월 뒤에 운동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많은 연구들이 이노시톨 4g 정도 복용을 했을 때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4g을 드시는데 웬만하면 이제 대부분의 영양제들은 뭐 고용량을 드실 때는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4g짜리 한번 드셔도 크게 대세에 지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난소 기능 저하에다가 이노시토를 복용하시는 분들이면 대개는 시험관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시험관을 할 때 우리 호르몬 자극을 하잖아요. 그때 호르몬 자극이 되면은 난소에서 이게 뭔가 다른 외부 호르몬 자극이 있기 때문에 AMH가 조금 변동될 수 있어요. 그 자체로. 그거는 그냥 딱 그 당시에만 조금 낮아지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시험관 자체가 AMH 농도를 낮춘다고 여겨지지는 않고요. 아마 다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보이는 거가 주로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노시토를 이용한 연구에는 뭐 난자 질 향상
향상, 수정률 향상, 그리고 뭐 좋은 배아가 많이 나오고 뭐 착상률 향상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AMH가 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남자들은 더 똘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증언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 더 서치를 해봤는데 이노시톨에는 형태가 미오이노시톨이 있고 디키로이노시톨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미오이노시톨 대 디키로이노시톨이 우리 몸속에 체내에 40대 1 비율로 있어서 40대 1 비율의 영양제를 먹는 게 이상적이라고 이제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고령이면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고령이면은 난소 내에 안드로겐 농도, 남성 호르몬 농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난자질이 조금 저하됩니다. 난자질이 저하가 되는데 디키로이노시톨 자체가 남성 호르몬을 좀 낮추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분들이 드시면 좋다고 하는데 남성 호르몬을 좀 낮추는 효과가 사실은 고령에서 남성 호르몬이 낮아져서 일부러 DHEA 같은 영양제도 드시는데 그게 조금 반대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고령인 분들이 이노시톨을 드신다면 디키로이노시톨이 포함되지 않은 미오이노시톨로만 이루어진 그런 제품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대개는 생리 주기가 변했다고 하는 분들은 젊은 다낭성 난소 있으신 분들일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영양제를 드시고 오히려 난소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주기가 되게 길었던 분 아니면 불규칙했던 분들이 조금 빨리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생리를 잘 하셨던 분들도 좀 생리 주기가 조금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생리 주기가 바뀌어도 한 2, 3일 정도 바뀌는 거는 그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워낙 규칙적이셨던 분들이 3일 정도 일찍 했다. 그럼 되게 불안해 하시는데 그거는 바뀐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난소 기능이 정상이었던 분들이라도 이게 이제 호르몬을 좀 건들 수 있는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를 좀 높이는 영양제 성분이기 때문에 나의 몸에서 이 영양제에 좀 적응하는 시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3주 이내로 생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35일, 40일 이상으로 생리가 미뤄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한 3개월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면 아마 그대로 또 정착이 될 거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부정출혈이 너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자체로 내가 몸이 너무 힘들다든지 무월경이 온다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 600에서 800mg 정도 드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편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성분에 조금 더 위장관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런 거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이 드셔보시고 불편하면 좀 줄이거나 점점 용량을 늘려가는 식으로 복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들 영양제 부작용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중에 많은 부분은 그 영양제 성분보다는 영양제의 부가 성분 그러니까 첨가물 이런 거에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꼭 그 성분을 복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브랜드를 바꿔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대개의 영양제들은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주로 위장관 부작용 쪽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좀 메스껍다든지,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적응해 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엽산이 일반 엽산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체내 농도의 엽산 농도가 올라가더라도 그게 활성형으로 바뀌어야지 그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한 3명 중에 2명꼴로 이 엽산 대사 이상이 있어요. 엽산 대사에 관여하는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MTHFR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 변이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폴레이트 검사를 하더라도 우리 체내의 엽산 농도 자체는 정상인데 이거를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이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활성 엽산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꽤 많이 돌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엽산은 거의 활성 엽산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활성 엽산 종류 굉장히 많으니까 네, 웬만하면 활성 엽산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사실 남성분들한테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으면서 그 긍정적인 연구가 많은 거는 L-카르니틴이에요. 그래서 저는 L-카르니틴을 일반 의약품, 처방약으로 많이 처방을 하는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남성분들은 뭐 무슨 코큐텐 고용량, 뭐 아르기닌 고용량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병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드시는 게 조금 더 이롭다고 그런 견해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의 영양제에는 뭐 물론 아연, 아르기닌 다 들어가기는 하고요. 뭐 비타민 B군, C군, 뭐 비타민 D, 비타민 E, 셀레늄, 아연, 그리고 오메가3, 코큐텐 뭐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한꺼번에 들어있는 영양제가 바로 나님 종합 영양제예요. 그래서 저는 카르니틴이랑 나님 종합 영양제 이렇게 드시는 거를 주로 추천드리기는 하고요. 아연이랑 아르기닌 중에서 굳이 꼽자면 아르기닌은 정자의 양, 밀도 이런 것들이 괜찮을 때 그럴 때 운동성만 뭐 굳이 뭐 더 늘리고 싶다 이러면 아르기닌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액 검사를 했는데 뭐 양 자체가 적어 그리고 뭐 밀도가 너무 낮아 그러면은 이 아연 자체가 정자의 생성에 또 관여를 하는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아연을 굳이 둘 중 하나 고르자면 아연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술, 담배를 많이 하느냐가 물론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생활습관 개선이 1번이거든요. 근데 술, 담배를 하는데 영양제를 드신다?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리고 약간 이제 불난 집에 그 스프레이 뿌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액 소견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보통은 활성산소 때문이고요. 그거를 개선을 하는 게 이제 영양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거죠. 이런 항산화제 성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상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막 운동하시는 분들, 술, 담배 전혀 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한 식단도 하시고 잠도 잘 자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정액 소견이 되게 안 좋은 분들도 꽤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 환경 오염이나 뭐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 이런 거를 막지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거를 절대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술, 담배까지 한다? 이거는 진짜 많이 안 좋죠. 그리고 남성분들이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술, 담배만큼은 끊었으면 좋겠는 게 사실 임신 과정과 임신과 뭐 난임 시술을 하신다면 더더욱 그렇고 뭐 출산과 육아에서 아내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세요. 근데 그거를 남편분이 옆에서 술, 담배라도 끊는 노력을 같이 해주시는 게 아내분의 스트레스를 좀 덜고 임신을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거는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분은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른데 남성분은 카르니틴도 운동성에 관련된 개선이 더 많이 된다는 그런 연구가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다 연관돼 있어요. 운동성이 뭐 좋아지는 만큼 또 어느 정도 그 정자 모양도 좋아지고 이렇게 정자 모양이 좋아지는 게 조금 평가가 힘든 게 원래 우리 몸속에서 기형정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정상이거든요. 정상정자 모양이 4%만 돼도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많이들 정상정자 모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2%만 넘어도 괜찮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어쨌든 카르니틴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영양제들이 운동성이 좋아지는 측면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정자 모양의 퍼센테이지 개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자 밀도가 높아진다든지 정액의 운동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그 중에서 똑같이 1%라고 하더라도
그게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같은 맥락으로 전체적인 개선을 위해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카르니틴이 굉장히 좋은 영양제이기는 하지만 플러스로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 드시는 것도 되게 좋기 때문에 카르니틴이랑 한 가지 정도의 나뉜 종합 영양제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종합 영양제들을 사실 성분 비교를 다 해봤을 때 가장 함량이 높은 거는 남성분은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른데 남성분은 닥터 에디션에서 나온 퍼틸리티 맨 액티브거든요. 여자는 다른 브랜드기는 한데 어쨌든 네, 그거 드시고 만약에 뭐 영양제 욕심이 좀 많으셔서 뭐 조금 더 드시고 싶다 하면은 정자 모양의 효과가 좋으려면 그럼 좀 고용량 항산화제를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큐텐을 좀 더 드신다든지 아니면 멜라토닌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이거를 더 드신다든지 아니면 오메가3, 아르기닌 이런 거를 조금씩 더 추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소 먹는 영양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난임 쪽에서 많이 연구된 영양제가 아닌 다른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난임 시술을 하면서 임신 시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약물을 쓰게 되고 또 신경 쓸 것도 되게 많고 해서 시술 때 드시는 영양제만 드셔도 굉장히 종류가 많을 텐데 여기다가 내가 평소에 드시는 다른 간영양제 이런 거를 드시는 분들은 종류가 너무 많아질 수가 있고 또 이게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또 막 저 같은 경우는 코큐텐도 3번씩 나눠 드시라고 하기 때문에 약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냥 평소에 드시던 거는 조금 밀어두시고 난임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영양제 그런 것만 한 두세 가지, 세네 가지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러니까 모든 영양제는 비슷하게 다 좋다고는 말씀드리겠지만 확실히 이제 예를 들어서 난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조금 중점적으로 된 영양제가 있는 반면에 그 이식할 때 자궁 내막 혈액 개선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연구가 된 영양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고령이고 난소 기능 저하고 이런 분들은 계속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채취해서 성공 못하면 또 채취를 해야 되고 또 계속 채취가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난자질을 위한 영양제는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다낭성 그래서 난자가 너무 많이 채취가 돼서 우리는 10번씩 이식할 게 남아있다 아니면 되게 젊으시다 이런 분들은 채취 때까지 난자질을 위한 영양제를 드시다가 이식할 때는 또 자궁 내막 혈액순환 이런 거를 위주로 영양제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직구 영양제를 드신다면 아이허브 같은 데서 굉장히 뭔가 검증이 된 회사 거를 다 드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나우나 손 리서치나 퓨어 인캡슐레이션 아니면은 라이프 익스텐션 이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는 대개는 다 검증이 된 제품들이거든요. 그런데 직구를 하면은 안 되는 직구를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영양제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메가3나 유산균 같은 거. 왜냐면은 오메가3는 직구에서 오면서 산패가 될 수 있고요. 유산균도 오면서 이제 유산균들이 이제 죽어버리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메가3나 유산균은 국내 제품을 사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내 제품을 드실 때는 꼭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거 GMP 마크가 추가로 있으면은 조금 검증된 그런 영양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좋은 거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서 나오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런 거는 약국에 팔거나 아니면은 이제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인데 훨씬 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순도 측면이나 효과 측면에서 조금 더 일관성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성분을 드실 때 예를 들면은 엽산 같은 경우는 쿼트로폴릭으로 된 걸로 드시거나 코큐텐 같은 경우는 유비퀴놀 형태로 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그 괜찮은 그 형태들이 있거든요. 흡수가 잘 되는 그런 거를 찾아 드시거나 또 한 가지 또 고려를 하면 좋을 거는 그 제조 원료를 만드는 굉장히 검증된 그런 제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고려를 해서 사면은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그런 거 저도 영양제 하나하나 살 때 검색해 보면서 고르기는 합니다. 저는 사실
난소 기능도 안 좋고 계속해서 뭐 이식할 게 안 나왔기 때문에 효과를 봤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뭐 단 한 가지 영양제를 굳이 꼽는다면 저는 코큐텐을 꼽아요. 이게 이제 뭐 사실 난임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전반적인 우리 몸 컨디션에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 좋은 영양제기는 하거든요. 단 한 가지를 꼽는다면 코큐텐이고, 그 난임이신 분들이 뭐 고령이거나 난소 기능 저하나 이런 분들이 드시려면은 600mg을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200mg을 하루 3번 나눠서 드셔야지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난소 나이가 괜찮고 내 생물학적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다, 35세 미만이다 이러면은 뭐 하루에 2에서 300mg 정도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난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양제들은 장기 복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3개월간 꾸준히 드셔야 되니까 3개월간 꾸준히 드셨을 때 내 몸에서 난자가 성숙하면서 그 영양제의 영향을 다 받아서 이제 조금 더 질 좋은 난자로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드시는 거는 보통 제가 이식할 때 처방드리거나 이식할 때 드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혈관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그 영양제 드실 때 그 혈류의 저항이라든지 혈류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메가3 같은 것도 혈관에 되게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제예요. 근데 오메가3를 드실 때는 혈관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좀 출혈 경향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끊으면 곧바로 또 출혈 경향이 또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단기적으로 드시는 영양제는, 이식할 때 드시는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제들은 그냥 이식할 때 단기적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